안녕하십니까. 방랑자 김세호입니다. 구독자분 중에서 시청자분께서 앞전 영상을 보시고 담배가루이, 온실가루이, 가루이가 이제 가장 지금은 또 쏙을 섞이는 시기지. 그래서 그거 방제하는 방법도 좀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오늘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근데 비를 좀 맞았더만은 완전히 엉망입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난 그때가 동절기 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 포장에 해충을 제로화 시킬 수 있는 시점에서 해충을 완벽하게 방제해 놓으면은 1년이 편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정식하고 아시순 보고 두불순 보고 그때 이제 저 환기를 시키지 않을 때 그 시점에 참외를 착화시키기 전에 그때에 총채, 담배가루이, 그 다음에 응애 요렇게 해가지고 3일 간격으로 3회 정도를 방제를 하면은 거의 해충의 포장의 해충이 제로화가 된다고 거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루페를 가지고 전체 포장을 이렇게 확인했을 때에 해충이 보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바짝만 할 때도 저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백광균입니다. 백광균. 요거는 이제 저 연면 살포용이나 간주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백광균인데 기비로 사용할 수 있는 백광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광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녹광균, 그 남부에서 나온 파리응애 균뚝, 그게 이제 지금 벌의 저거 응애를 잡기 위해서 앞전에 다른 영상을 보니까는 활용하시는 걸 보고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겠다고 판단하고 제 역시도 이제 벌통에 파리응애 균뚝도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백광균이나 녹광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응애나 그 다음에 담배가루이, 총채벌레 이것들을 잡는데, 총채벌레를 잡는 데는 저 개인적으로는 백광균이 좀 낫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뿌리 파리 종류나 이런 저 해충들이 또 뿌리를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균병이나 이런 걸 예방 차원에서는 파리응애 균뚝이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바짝만 할 때에 기비로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기를 요즘은 이제 정식이 보통 뭐 10월 달에 정식하시는 분들도 있고 11월 달, 12월 달 이렇게 정식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시기에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외부 환기를 시키지요. 환기를 시킬 때에 해충이 유입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월달, 1월달쯤 그 사이에 참외를 착화시키기 전에 1월달은 또 조금 늦을 수도 있지요. 이미 이제 빠르신 분들은 1월달에 착화시키는 분들도 있으니까는, 그러면은 참외를 착화를 시키기 전에 포장의 해충을 완전히 제로화를 시켜 나누면은 참외에 이제 뭐저 PLS나 이런 데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물론 착화를 시키고도 규정을 지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참외를 착화를 시켜 놓고는 화학약은 잘 사용을 안 합니다. 부득이 한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친환경 자재를 활용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똑같은 원재를 가지고도 어떤 업체에서는 이거를 유기농 공시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업체에서는 이게 이제 유기공시를 받으면은 그 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유기농 공시를 안 받고 이제 간행 농가들이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는 또 가격을 조금 낮춰 가지고, 어차피 유기공시를 받으면은 그 관리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비용적인 문제가 결국은 이 제품에
가격의 상승 요인이 되니까는 이렇게 이제 유기 공시를 받지 않고 친환경 자재로 이렇게 대신에 이제 요게 좀 등록이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밀양 요소 복합 비료로 등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똑같은 백광균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아니면은 이제 맑은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오후에 저 같은 경우는 해가 떨어지고 난 뒤에 이제 저녁 시간대에 방제를 합니다. 햇빛에 강하게 노출되면은 이제 백광균 같은 경우도 사멸하는 경우가 있으니까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친환경 자재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식물 추출물입니다. 전부 천연 자재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식물 추출물과 요거 두 가지를 혼용을 해가지고 이제 자주 방제를 합니다. 자주 방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또 박스로 이렇게 주문하면은 제품 사용 설명서를 이렇게 같이 또 보내주시네요. 그래서 이제 요 회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글씨가 보이실런가 모르겠지만 비료 농자재 위탁 생산 컨설팅 이렇게 저걸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업체에 원재료 수입해가지고 타업체에 공급도 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만든 제품들은 이제 밴드 회원들한테 이렇게 실증 실험을 거친 후에 이제 밴드 회원들한테 또 판매를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전에는 여기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상추하고 참외에 상당히 여러 제품들을 테스트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약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검증된 제품들을 이렇게 출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회사 제품을 믿고 사용하고 있고 가격도 아마 타 회사 제품보다도 상당히 가격이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중간 유통 마진을 없앴기 때문에 상당히 싸게 판매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밴드 회원들한테 거진 생산해서 직거래식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 업체하고 어떤 그런 이익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저도 그냥 여기에 밴드 회원이고 여기 제품을 좀 더 저렴하게 공급받고자 이제 밴드에 가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해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백광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충격탄으로 해가지고 요게 이제 250g 20단말용 해가지고 요게 지금 가격은 저도 밴드에 들어가 봐야 알겠습니다. 이 원칸 제품이 많다 보니까 가격을 기억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스파이더하고 요것도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식물 추출물도. 그래서 친환경 자재지만은 요것도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교차로 살포해 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개체수가 밀도가 낮을 때에 꾸준하게 방제를 해주면은 거진 지금 현재 제포장 같은 경우도 담배가루가 있습니다. 있지만은 아직까지 잎이나 참외에 전혀 감로가 묻어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 이제 담배가루나 진딧물똥 같은 경우는 검게 변하면서 끈적거리지요. 끈적거리는 게 그게 이제 감로 때문에 단성분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뭐 일부 조금은 보이지만은 그렇게 신경 쓸 정도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참외 수확하고 상관없이 수시로 방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참외를 수확하고 있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친환경 자재를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체수가 밀도가 높아져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때에는 이제 충분한 시간적 참외 수확 날짜하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에 이제 화학적 방제를 합니다. 화학적 방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충을 알면은 이게 이제 방제가 좀 쉬워지지야. 그래서 이제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배준 이기상 박사님이 편찬한 책에 보면은 초창기에 나왔던 게 이제 나도 벌레 박사. 그거는 이제 한권으로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해충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이기상 박사님이 좀 더 세밀하고 또 우리 농업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책을 만들어 내놨습니다. 이제 1권, 2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벌레를 보는 눈 이렇게 해가지고 속에 내용물도 보면은 사진도 많이 첨부되어 있지만은 또 이렇게 만화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금방 이렇게 여러 가지 해충들을 이렇게 이제 칼라 사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무조건 누가 좋다 하더라, 누가 이렇게 하면 잘 잡힌다 그러더라, 그렇게 그냥 따라가는 것보다는 어차피 우리 농업인들도 이게 업이잖아요. 그래 이렇게 보면은 기업가들, 어떤 공장 오너가, CEO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냈을 때에, 좋은 제품을 만들어냈을 때 유사업종한테 그거를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식당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식당은 장사가 잘 되고 어떤 식당은 파리만 날리고 있는데, 같은 업종에 동등 식당에 이제 사장이 그 식당에 가가 물어보면은 안 가르쳐 주지, 그죠? 근데 우리 농업인들은 가르쳐 주잖아요. 좋은 게 있으면은 가르쳐 주고.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조금만 더, 어차피 경영자잖아요. 농업 경영을 하고 있으니까는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이런 책들을 보고 해충의 생활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시면은 방제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 배준 이기상 박사님이 편찬한 요 책을 이제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나도 벌레 박사.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요게 이제 작년에 이게 출간했나요? 저작년에 작년에 출간했지 싶은데, 예. 작년에 출간한 책, 이제 요거 같은 경우도 1권, 2권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은 이 책을 통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충을 방제 타이밍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방제를 했을 때에 방제 비용도 훨씬 적게 들고 훨씬 수월하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비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충을 밀도가 늘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기존에 있는 그런 번데기부터 잡아놨을 때에 훨씬 더 해충 관리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올해는 늦었지. 지금 현재 잡기는 늦었으니까는, 늦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백광균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간주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비로 들어갔지만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간주 처리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친환경 자재 같은 경우는 좀 자주 방제를 해줍니다. 좀 힘들고 번거롭지만은 그래도 참외에 시커멓게 담배가루이나 이런 온실가루에 똥이 묻어가지고 시커멓게 묻었을 때에 그거 세척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일일이 세척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친환경 자재로 방제를 하면서 밀도가 높을 때에 이제 화학적인 방제하고 병행을 해가지고 중간에 한 번 더 이걸 넣어가지고 최소한으로 3일에 한 번 정도 방제를 했을 때에 밀도는 완전히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 참외 재배를 하시는 농가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집 앞 텃밭에 고추를 심어 놨는데 담배가루기가 너무 심하더라. 그래서 자기는 여름에 매일 그 고추를 따먹어야 되는데 약을 칠 수가 없잖아요. 매일 따먹는데. 그래서 수도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매일 물을 뿌려주다 봤답니다. 매일 물을 뿌려주니까는 매일 물만 뿌려줬는데도 담배가루가 고추에 전혀 똥을 싸지 않고 문제가 없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담배가루는 그만큼 방제 횟수라고 보는데, 화학적인 방제로 계속하면은 PLS도 문제가 되고 또 PLS에 문제가 되면은 전혀 참외를 추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는 요걸로 계속 방제로 들어가고 이제 어느 정도 수확 시기가 조금 뜸하거나 요럴 때, 아니면은 밀도가 높을 때에, 그러면은 이제 농약에 보면은 수확 며칠 전까지 방제할 수 있는 그 날짜가 나가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거보다 저 같은 경우는 한 배 정도를 둡니다. 예를 들어서 수확 3일 전까지 살포 가능 이런 것 같으면은 최소한으로 한 7일 정도. 그러면 수확하고 나서 바로 방제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근데 지금까지는 요렇게 방제했을 때 그렇게 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뭐 굳이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자재들도 좀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전화번호가 보이실라나? 요렇게 하면 보이는데 글씨가 거꾸로 보인다, 그지? 이걸 어떻게 하면 거꾸로 안 보이지야?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요 태봉에도 이제 그 밴드의 닉네임이 이제 사무엘님이라고, 하여튼 그분한테 항상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밴드 회원이 아닌 일반 농업인들한테 판매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판매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또 이런 거를 한번 가격을 비교해 보시고, 지금 이거 제가 정확하게 이거 가격을 잘 모르겠네요. 다른 데 가격을 한번 알아보시고, 여기 전화해가 가격을 한번 알아보시고, 그래서 이제 가성비라든가 이런 걸 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뭐 하여튼 판단은 우리 농업인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거지, 제가 좋다고 해서 또 다 좋은 건 아니니까는 판단은 농업인 스스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가성비가 가장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용하는 거니까는, 그래서 요런 책들도 한번 이렇게 공부를 좀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